한국 강원도 대형 산불 발생. 수천 명의 주민 대피 중. 마이클 존슨은 병원 휴게실에서 CNN 뉴스를 보며 커피 잔을 내려놓았어요. 화면 속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는 모습이 그를 불과 몇 개월 전으로 데려갔습니다. 목을 조이는 듯한 답답함이 느껴졌죠.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 듯 했어요. 마이클은 창문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LA의 맑은 하늘이 올해 초 그날의 검은 연기와 겹쳐 보였어요. 올 1월 LA 산불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그때 그는 자신의 차 안에 갇혀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산불이 순식간에 번져 탈출로가 차단되었고 그는 차 안에서 산소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때 한인 구조대원들이 나타났죠. 자신의 팔에 남아있는 화상 흉터를 무심코 만지작거리며 마이클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이유는 오직 그들 덕분이었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불길 속으로 뛰어든 3명의 한인 구조대원들. 그들이 아니었다면 지금 이 순간도 없었을 겁니다. 존슨 선생님, 응급실에 환자가 도착했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에 마이클은 현실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죠. 10시간의 수술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마이클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한국 산불 소식을 검색하자 더 심각한 상황임을 알게 되었어요. 수백 채의 가옥이 불에 타고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었죠. CNN 실시간 영상에는 산 전체가 불길에 휩싸인 모습이 생생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검댕이 묻은 채 필사적으로 불과 싸우는 한국 소방관들의 모습에 마이클의 가슴이 저몄어요. 그들의 모습에서 자신을 구해준 3명의 한인 구조대원들이 겹쳐 보였죠.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마침내 결심이 섰습니다. 마이클은 국제재난의료지원단에 자원봉사 신청을 완료했어요. 단 한 번도 한국에 가본 적은 없었지만 그에게는 중요한 일이었죠. 그것은 단순한 의료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생명을 구해주는 이들에게 갚을 수 있는 기회였어요. 마이클은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달에 예정된 학회 발표, 다음 주 수술 일정, 이번 주말 딸의 발레 공연. 모든 일정이 눈앞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엔 이미 가족과 병원의 양해를 구할 말들이 정리되고 있었어요. 그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죠. 핸드폰을 들어 올려 그를 구해준 한인 구조대장 김민수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아직 서툰 한국어로 메시지를 남겼어요. 김민수 씨, 저 마이클입니다. 한국에 산불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을까요? LA 메디컬 센터 회의실. 마이클의 갑작스러운 한국행 발표에 동료, 의사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병원장 로버트는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가장 실력 있는 응급의학과 의사를 잃을 위기에 처했죠. 존슨, 그곳은 위험하다네. 게다가 우리 병원도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야. 마이클은 묵묵히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올 1월 자신을 구해준 한인 구조대원들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불에 그을린 얼굴로도 환하게 웃고 있는 3명의 한인 남성들. 김민수, 이준호, 박상현. 마이클이 절대 잊을 수 없는 이름들이었죠. 제 목숨을 구해준 건 이 3명의 한국인입니다. 그들이 위험을 무릅쓰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산불이 급속도로 번져 마이클의 차는 불길에 완전히 갇혀 있었어요. 산소는 점점 줄어들고 연기는 차 안을 가득 채웠죠. 의식이 희미해지던 그때 누군가 차문을 열고 그를 끌어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안전을 무릅쓰고 불길 속으로 뛰어든 한인 자원봉사 구조대원들이었어요. 게다가 그들은 자원봉사자였습니다. 소방관도 아닌데 말이죠. 그저 같은 인간으로서 저를 구했어요.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마이클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누구도 쉽게 반대 의견을 내지 못했어요. 로버트 병원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이해는 한 해만 병원 사정도 생각해주게. 마이클이 대답하기 전에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민수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마이클 선생님, 꼭 와주세요. 우리는 의료진이 절실합니다. 마이클은 메시지를 회의실 모두에게 보여주었죠.
그리고 그는 자신을 구해준 사람들을 향한 감사함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필요할 때 돕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은혜 갚음이라고 생각했어요. 한 달만 허락해 주십시오. 그들이 제게 새 생명을 주었습니다. 이제 제가 같은 일을 할 차례예요. 병원장은 결국 한 달의 휴가를 허락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마이클은 자신의 동료 의사 제임스가 따라오는 것을 느꼈어요. 마이클, 나도 가고 싶네. 내가 한국에서 의대 연수를 받았다는 것 알지? 통역도 도울 수 있을 거야. 마이클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하나 더 늘어난 것이죠. 그는 감사한 마음으로 제임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고마워, 제임스. 우리 함께 가자. 집으로 돌아온 마이클은 아내 사라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라는 처음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마이클이 보여준 구조 사진을 보고 의견을 바꿨어요. 당신 없이 우리 아이들이 아빠를 볼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면 가세요. 꼭 가서 도와주세요. 마이클은 아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한국행 준비는 완료되었죠. 그는 김민수에게 도착 일정을 알렸어요. 답장은 간단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한국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마이클의 결정은 병원 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의 의사들이 관심을 보였지만 그의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점점 더 많은 의료진이 동참하겠다고 나섰어요. 정형외과 의사 리사, 흉부외과 의사 데이비드, 간호사 3명까지. 마이클이 혼자 시작한 여정은 어느새 팀 프로젝트가 되어 있었죠.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의사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선 적이 없어요. 병원 행정실장 제니퍼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마이클은 미소만 지었어요. 그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선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출발하기 이틀 전, 한국 산불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CNN은 24시간 긴급 뉴스로 한국 상황을 중계했어요. 피해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보도가 이어졌죠. 마이클은 팀원들과 함께 필요한 의료 장비와 약품 목록을 점검했습니다. 우리가 운반할 수 있는 양은 제한되어 있어요. 리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때 병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LA 한인 상공회의소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그들은 마이클 팀의 한국행 소식을 들었고 필요한 의료 장비와 약품을 모두 후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인 커뮤니티에서 성금을 모금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조국을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한인 상공회의소 회장의 말씀에 마이클은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출발 전날 병원 앞에는 수십 개의 상자가 도착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에서 보내온 의약품과 의료 장비였죠. 그 양은 마이클 팀이 필요로 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상자마다 정성스레 쓰인 응원 메시지가 붙어 있었어요. 당신들의 손길이 우리 고향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닥터 마이클. 한국과 미국은 영원한 친구입니다. 마이클은 목이 메었습니다. 그가 단순히 은혜를 갚으려 했던 행동이 이렇게 큰 파도를 일으킬 줄은 몰랐어요. 이제 이것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죠. 출발 당일 LAX 공항 한국행 게이트에는 수백 명의 한인들이 마이클 팀을 배웅하기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흔들며 응원했어요. 현지 뉴스 채널에서도 취재 나왔죠. 닥터 마이클, 어떤 마음으로 한국에 가시는 건가요?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마이클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저는 제 생명의 은인들이 있는 나라에 갑니다. 그들이 저에게 생명을 주었듯이 이제 제가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같은 선물을 주고 싶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마이클은 이 여정이 단순한 의료 지원을 넘어선 무언가가 될 것임을 직감했어요. 그것은 두 나라 사이의 인간적 유대감, 국경을 초월한 온정의 순간이 될 것이었죠.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마이클과 팀원들은 피곤함에 지쳐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광경의 모든 피로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공항 입국장에는 수십 명의 한국 기자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이런 환영은 예상 못했는데 마이클이 놀란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익숙한 얼굴이 군중 속에서 나타났어요. 김민수였습니다. 그는 마이클을 보자마자 달려와 꼭 안아주었죠. 마이클 선생님 정말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감격스러운 재회 순간이었습니다. 마이클은 김민수에게 함께 온 의료진을 소개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의료 장비와 약품에 대해 설명했죠. 하지만 공항을 빠져나와 버스에 탑승했을 때 첫 번째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지 의료 책임자와 통화한 김민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지 의사협회에서 외국 의료진의 활동에 제동을 걸고 있어요. 법적 책임 문제 때문이라는데 마이클은 당황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활동할 수 없다니 생각도 못한 상황이었어요. 버스 안의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죠.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돕기 위해서예요. 왜 이런 반대가 있는 겁니까?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김민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일부 의사들이 외국인들이 와서 영웅 행세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국내 의료진만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이죠. 마이클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들의 우려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어느 나라든 전문가들은 자신들의 영역에 대한 자부심이 있죠.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 임시 숙소에 짐을 풀고 마이클은 팀원들과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논의했죠. 우리는 그들과 경쟁하러 온 게 아니라 협력하러 왔어요. 이걸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마이클이 고민했습니다. 제임스가 제안했어요. 한국의사협회와 직접 만남을 요청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의 진심을 직접 전달해봅시다. 다음 날 아침, 마이클은 한국의사협회 대표 이정훈 박사와의 미팅에 참석했습니다. 분위기는 처음부터 차가웠어요. 존슨 박사님, 귀하의 선의는 이해합니다만 현지 상황은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외국 의료진의 개입은 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마이클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왜 이곳에 왔는지, LA 산불에서 어떻게 한인들에게 구조되었는지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어요. 저희는 영웅이 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저와 같은 경험을 한 분들이 있다며 그분들께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싶을 뿐이에요. 우리는 한국 의료진의 지시 아래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이클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이정훈 박사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특히 LA 한인들이 보내준 후원 이야기에 그는 깊은 감동을 받은 듯했죠. 존슨 박사님, 저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죠. 회의가 끝난 후 김민수가 마이클에게 다가왔어요. 잘하셨습니다. 이정훈 박사는 완고한 사람이지만 선생님의 진심이 전달된 것 같아요. 마이클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첫 번째 난관은 넘었지만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예감했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죠. 그들에게 진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마이클 팀의 한국 도착 소식은 SNS와 뉴스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LA 산불서 한인의 구조된 의사, 한국 산불 돕겠다며 방문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주요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어요. 한국인들의 반응은 뜨거웠죠. 한국의사협회와의 첫 만남 이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이정훈 박사가 직접 언론에 나와 마이클 팀의 지원을 환영한다고 발표했어요. 더불어 한미 의료진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죠. 우리는 함께 위기를 극복할 것입니다. 국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에는 경계가 없어요. 마이클 팀은 강원도 산불 현장 근처에 마련된 임시 의료 캠프로 이동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황폐해졌어요. 푸른 산은 검게 그을린 채 연기를 내뿜고 있었고 주변 마을들은 잿더미로 변해 있었죠. 현장에 도착하자 상황의 심각성을 실감했습니다. 수백 명의 부상자들이 임시 텐트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대부분이 연기 흡입과 화상 환자였죠. 의료진들은 쉴 새 없이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마이클과 팀원들은 즉시 현지 의료진과 합류했어요. 서로 인사할 시간도 없이 환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죠. 마이클은 중증 화상 환자들을 맡았습니다. 그의 전문 분야였어요.
이 환자 기도 화상이 심각합니다.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한국 간호사가 급하게 외쳤습니다. 마이클은 즉시 환자에게 달려갔어요. 기도 삽관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그는 신속하게 기도 확보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산소 공급해주세요. 그리고 스테로이드 준비해주세요. 한국 의료진들은 마이클의 전문성에 감탄했어요. 특히 화상치료에 관한 그의 노하우는 현장에서 즉시 빛을 발했죠. 몇 시간 동안 쉬지 않고 환자들을 치료한 후 마이클은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존슨 박사님. 현장 책임자 김태우 의사가 다가와 말했어요. 오늘 선생님 덕분에 여러 명의 중증 환자들이 살았습니다. 마이클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한국인들에게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날 밤 의료 캠프 식당에서 마이클의 팀과 한국 의료진들은 함께 식사를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점차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깊어졌죠. 존슨 박사님, LA에서는 어떤 병원에서 일하세요? 젊은 한국 의사가 물었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의 병원과 미국의 응급의료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국 의사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경청했죠. 이내 대화는 양국의 의료 시스템 비교, 최신 치료법에 대한 정보 교환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지식을 공유한다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정훈 박사가 말했습니다.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것이야말로 그가 바라던 진정한 협력이었죠. 국적과 배경을 넘어 오직 환자를 위한 하나의 팀으로 일하는 것. 취침 시간이 다가왔을 때 마이클은 텐트 밖으로 나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여전히 산불의 붉은 기운이 보였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죠. 그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와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때 김민수가 옆에 와 섰어요. 마이클 선생님, 내일은 더 힘든 날이 될 거예요. 산불이 마을 쪽으로 번지고 있거든요. 마이클은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라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이 순간 그들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료였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이클은 새벽부터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어요. 서둘러 텐트 밖으로 나가보니 구급차들이 연이어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산불이 마을로 번졌어요. 대피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김태우 의사가 급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마이클과 팀원들은 즉시 응급처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의료 텐트는 순식간에 환자들로 가득 찼어요. 화상 환자, 연기 흡입 환자, 낙상 환자까지 다양한 상해를 입은 사람들이 계속 들어왔죠. 리사, 너는 경증 화상 환자들을 맡아줘. 데이비드, 흉부 외상 환자들을 확인해. 제임스와 나는 중증 화상 환자들을 볼게. 마이클이 팀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한국 의료진들과 마이클의 팀은 완벽한 협업을 보여주었어요. 언어의 장벽이 있었지만 의학 용어와 제스처, 그리고 제임스의 통역으로 원활하게 소통했죠. 정오가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산불이 또 다른 마을로 번져 더 많은 환자들이 들어왔어요. 의료진들은 쉴 새 없이 뛰어다녔죠. 산소통이 부족합니다. 한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마이클은 즉시 LA에서 가져온 비상의료 키트에서 휴대용 산소 발생기를 꺼냈어요. 한국 의료진들은 이 최신 장비를 보고 놀랐죠. 이건 미국에서 개발된 최신형 산소 발생기입니다. 전기만 있으면 계속해서 산소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마이클이 설명했습니다. 장비 덕분에 긴급한 산소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마이클의 팀이 가져온 장비들은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되었죠. 오후가 되자 마이클은 특별한 환자를 만났습니다. 70살 노인 할머니였어요. 할머니는 심한 화상을 입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시죠? 마이클이 통역을 통해 물었어요. 할머니는 고통스러운 표정 속에서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선생님.
내가 살던 집은 모두 타버렸지만 목숨은 건졌으니 감사할 뿐이에요. 할머니의 강인함에 마이클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 할머니의 화상을 치료했어요. 할머니 이 상처는 꾸준히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특별한 화상 치료제를 가져왔는데 이걸 사용하면 흉터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치료가 끝난 후 할머니는 마이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멀리서 우리를 도우러 와줘서 고맙습니다. 하늘이 당신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말에 마이클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갚고 있을 뿐인데 오히려 더 큰 감사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녁이 되자 마이클은 특별한 케이스에 집중했습니다. 어린 소년이 심한 기도 화상으로 호흡 곤란을 겪고 있었어요. 한국 의료진들도 어려워하는 상황이었죠. 이 아이 기도 삽관이 필요한데 너무 붓고 있어서 어렵습니다. 김태우 의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마이클은 잠시 생각하다가 자신이 개발한 특수기도 삽관 기술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미국에서도 최근에 발표된 혁신적인 방법이었어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화상으로 인한 기도 부종에 특화된 기술입니다. 모든 의료진들이 마이클의 시술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정확하고 섬세했어요. 몇 분 후 소년의 기도는 확보되었고 산소 포화도가 정상으로 돌아왔죠. 존슨 박사님 정말 놀랍습니다. 이 기술을 저희에게도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한국 젊은 의사가 열정적으로 물었습니다. 마이클은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이죠. 내일 아침 시간을 내서 관심 있는 의료진들에게 교육하겠습니다. 그날 밤 마이클은 지친 몸을 이끌고 텐트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환자들을 치료한 결과 그의 다리는 무겁고 허리는 아팠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충만했죠. 그는 자신이 옳은 결정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텐트에 들어가기 전 그는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의 선한 행동을 축복하는 듯했죠. 이제 우리는 진정한 동료가 되었군요. 김민수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국경을 넘어 함께 일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인류애라고 생각합니다. 2주일의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마이클 팀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많은 생명이 구해졌어요. 산불은 마침내 진화되었고 임시 의료 캠프는 점차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환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죠. 마이클은 마지막 회진을 돌며 환자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특히 그가 치료했던 할머니와 어린 소년은 놀라운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마이클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선생님 덕분에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마이클은 감사의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할머니의 강인함이 회복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어요. 귀국 전날 저녁, 한국 의료진들이 특별한 송별회를 준비했습니다. 임시 텐트를 꾸며 소박한 파티를 열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한국 전통 음식들이 가득했죠. 김민수가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마이클 팀의 헌신과 인류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단순한 의료진이 아닌 우리의 형제자매였습니다. 모두가 잔을 높이 들었어요. 마이클은 감동에 목이 메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소감을 말했죠. 저희는 도움을 주러 왔지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받고 갑니다. 한국 의료진들의 헌신과 전문성, 그리고 환자를 향한 사랑. 이 모든 것이 저희에게 큰 가르침이 되었어요. 송별회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의사들은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하고 앞으로도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기로 약속했어요. 마이클은 한국 의사들에게 LA 방문 초청을 제안했고 많은 이들이 흔쾌히 수락했죠. 다음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 마이클은 창밖으로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2주 전만 해도 낯설었던 이 나라가 이제는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다시 오실 거죠? 옆자리에 앉은 김민수가 물었습니다. 마이클은 미소 지었어요. 물론입니다. 이제 한국은 제 제2의 고향이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마이클 팀을 기다리고 있던 놀라운 광경에 모두가 말을 잃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환송 나왔어요. 마이클 팀 감사합니다. 한미의료 우정 영원히? 다시 만나요, 우리의 영웅들. 한국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나와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존슨 박사님과 팀원들의 헌신적인 도움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국경 없는 의사였습니다. 마이클은 공항 로비에서 마지막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는 진심 어린 소감을 전했습니다. 저희의 작은 도움이 한국 국민들에게 위로가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올 1월 LA 산불에서 한인 구조대원들이 저에게 보여준 용기와 희생정신은 제 평생의 가르침이 되었어요. 저는 단지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고자 했을 뿐입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이클은 김민수와 마지막 포옹을 나눴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이별의 아쉬움과 함께 서로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곧 다시 만나요, 형님. 마이클이 서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김민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네, 동생. 언제든 환영합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마이클은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한국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새로운 인연과 추억, 그리고 더 깊어진 인류애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LA로 돌아온 마이클 팀을 공항에서는 열렬한 환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LA 한인 커뮤니티는 물론 병원 동료들과 지역 뉴스 채널까지 총출동했어요. LA의 영웅들이 돌아왔다는 현수막이 공항 로비에 걸려 있었죠. 마이클의 한국 활동은 미국 전역의 주요 뉴스로 보도되었습니다. CNN, MBC, ABC 등 주요 방송사들이 국경을 넘은 의료 영웅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어요.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죠. 병원으로 복귀한 첫날, 마이클은 로버트 병원장으로부터 놀라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존슨, 자네의 한국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병원에 국제재난의료센터를 설립하는 게 어떤가? 자네가 센터장을 맡아주게. 마이클은 기쁘게 수락했어요. 이것은 그가 한국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세계 곳곳의 재난 현장에 전파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한 달 뒤 마이클의 집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김민수와 한국 의료진 5명이 LA를 방문한 것이었죠. 그들은 마이클이 제안한 의료 교류 프로그램의 첫 번째 참가자들이었습니다. 형님, 미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이클이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김민수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죠. 동생, 이제 우리가 배울 차례입니다. 한국 의사들은 2주 동안 LA 메디컬 센터에서 미국의 선진 응급 의료 시스템을 배우고 마이클이 개발한 특수화상 치료법을 전수받았습니다. 의료 교류는 양국 의사들 모두에게 값진 경험이 되었어요. 마이클의 이야기는 점점 더 큰 파급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엔에서는 그를 국제인도주의 의료 대사로 임명했어요. 그는 전 세계 재난 지역을 순회하며 의료 지원 시스템 구축을 도왔죠. 1년 후 마이클은 한국으로부터 특별한 초청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여하는 외국인 공로상을 받게 된 것이었어요. 시상식에서 그는 감격스러운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LA에서 저를 구해준 한인 구조대원들, 함께 한국에 온 우리 팀원들, 그리고 현장에서 밤낮 없이 환자들을 돌본 한국 의료진 모두의 것입니다. 마이클의 이야기는 단순한 의료 지원을 넘어 국제적인 인류의 상징이 되었어요. 그의 경험을 담은 책 국경 없는 의료, 국경 없는 사랑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었죠.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더욱 활발한 의료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양국의 의사들이 서로의 나라를 방문하며 지식과 경험을 나누었어요. 마이클이 설립한 국제재난의료센터는 전 세계 재난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죠. 어느 날 마이클은 자신의 사무실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올 1월 LA 산불 당시 그를 구해준 한인 구조대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한국 산불 현장에서 의료진들과 찍은 단체 사진이 걸려 있었죠. 하나의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파도를 만들어냈구나. 마이클은 감사한 마음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국적과 인종을 넘어
서로를 돕는 인류의 정신 받은 은혜를 갚고자 하는 감사의 마음, 그리고 함께할 때 더 강해진다는 협력의 가치. 이 모든 것들이 마이클의 여정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이클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가 심은 작은 씨앗은 이제 거대한 나무로 자라 세계 곳곳에 새로운 희망의 가지를 뻗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 감동적인 이야기에 공감하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적인 실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서로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